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권위가 한반도 평화 통일 문제에 관한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박한식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또 한반도 평화 통일, 남북한 평화 통일을 방해하는 10가지 병들, 열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열병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문제는 무엇이며 그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두고 박한식 교수에게 질문하고 또 그 해법을 묻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저희들 박한식 교수님의 강의와 그 질의 그리고 토론에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를 또 초대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동국대 이호규 교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윤세라 박사님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윤세라 반갑습니다. 박사님께서도 북한과 남북한 문제를 가지고 통일 문제 관련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미국 조지아 대학교 명예교수이신 박한식 교수님이 그동안에 많은 책을 쓰셨고 또 저희 열린 소원에서도 이미 책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 책은 안보에서 평화로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박한식 교수님께서 은퇴 이후 명예교수로 지금 계시면서 사랑방 이야기라는 그 방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 분포해 있는 교포들과 동포들을 중심으로 이 방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때 강의하신 내용이 안보에서 평화로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안보만 너무 이야기하다 보니까 강대강 구도로 갔었는데 이제 평화의 문제를 더욱더 부각시키면서 화해 길로 나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제는 격동하는 세계 질서와 통일 그 제3의 길을 밝혔던 책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열린 수원에서 인권과 통일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내셨습니다. 이 책은 역시 인권의 문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다룬 책인데요. 통일을 위한 인권 이념입니다. 결국 인간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그 생존권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조목조목 다뤄주신 책으로 인권과 통일을 쓰셨고요.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이거는 원래 글로벌리제이션 정치 발전 담론이라고 번역됐는데 blessing or curse 축복인가 저주인가 이 책은 이미 미국에서 널리 회자되고 직접 저술하셨던 대학에서 교재로도 사용할 만큼 그런 책이었는데 우리 한국에서 강경숙 그 원광대 교수였죠. 지금은 조국 혁신당의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도용인 교수님, 이재봉 교수님, 원광대학 명예교수인 이재봉 교수님 세 분이 번역한 책입니다. 이런 굵직한 책을 내신 박한식 교수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남북관계 위기 상황 속에서 카터 대통령이라든가 클린턴 대통령을 방북을 하게 하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처럼 이제 지금 이제 원로와의 대담 형식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동안 북한을 50여 차례 왕복하시고 많은 고견을 갖고 계시는데 실무적인 역할도 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아직도 분단의 고질병이 지금 있는데 그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물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호규 교수님께서 질의에 도입부에 말씀을 해주시면 또 박한식 교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고 또 윤세라 박사님께서 중간중간 또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이호규 교수님께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동국대학교 이호규입니다. 이렇게 박한식 선생님을 앞에 모시고 한반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영광입니다. 한평생을 정말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이게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요즘에 이 적대국가 선언으로 북한에 이 한반도가 상당히 요즘에 좀 이제 이 반목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이렇게 목격하시면서
좀 선생님 마음이 어떠신지 그걸 잠깐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립니까? 네, 네. 어, 예. 태평양의 순간 잘 안 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기계가 잘 안 돼가지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아무튼 세계 질서가 소용돌이치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 공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게 네, 내일 모레면 다음 화요일 되면 미국도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역사에서 없었던 대통령 선거가 될 것입니다. 그게 인류 역사의 세계 세계 질서를 어떻게 좌지우지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연구해야 되겠고, 우리 얘기하다가 또 그런 얘기가 할 기회가 있으면 좀 하죠. 아무튼 이명권 사장님이 하시는 그 출판사에서 저 책을, 어, 저는 다른 출판사도 보지도 안 하고, 그 주위 출판사에서 제가 쓰는 건 다 출판해 달라고 음. 부탁을 해서, 그래, 지금 출판을 하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잘 안 팔려요. 누구 책에는 미국도 사람들이 요새 책을 잘 읽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 나이에 들은 사람은 버스 안이나 기차에서도 책을 읽는데 요새 사람들은 책을 안 읽어요. 전화기 하나 핸드폰으로. 가지고 이 얘기만 하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책이 잘 안 팔리는데 이제 이명권 사장님께서 저희 변변찮은 작품을 출판하시기로 됐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또 맞습니다. 더 좋은 책이 나오고 시장감이 좋은 그런 책을 출판하도록 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 이번에 이 열병이라는 책을 구상했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이 아빠를 몇 시간 더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병에, 병에, 이 한반도가 병이 들었죠. 모든 사람들이 네. 또 사회도 그렇고 정도 그렇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 병이 들었으면 어떤 병이 들었냐, 병의 증상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병을 어, 그 원인을 찾으면 원인을 조정함으로써 병을 고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까지는 10개 찾아놨는데 열병이라 그래. 그 열병이라는 걸 우리말로 fever, 어, 열이 나는 병이기도 하고, 예, 10가지 병이라고, 저는 숫자에 10가지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 10가지 병을 어, 저 강의에서 뭔가 밝히고, 또 그러면 어디서 왔는가 전하는 대로 밝히고 이러면 어, 다른 그 패널리스트는 또 더 질문도 하고 또 보충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책이 매력 있는 또 시장성이 있는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럼 오늘은 네,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 서문을 얘기를 하죠. 네, 선생님. 그 병을 고치는 데는 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동양의학적으로 병을 고치는 거고, 다른 한 가지는 서양의학적으로 돈 병을 고치는 거죠. 저도 병은 진찰을 많이 지고 있는데 요새 이 미국인은 서양의학이죠. 가보면은 주로 진통제로, 진통제를, 그 진통제 먹으면 아픈 게 사라져 버려요. 고쳐진 게 아니고. 그 진통제는 많이 있습니다. 진통제의 부작용이 또 많지요. 진통제. 그 다음에, 어, 안부를, 어, 잘라냅니다. 그걸 이제 수술해니까 수술, 진통제를 주고 수술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서양의학이 시작되고 또 영유되기 때문에 사회 문제도 서양의학식으로 고치고 하나씩 하나씩 또, 고통을 덜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수술을, 어,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수술이라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면 제도적인 걸 끊어내는 거는, 끊어내는 거죠. 국가, 안보안법, 이런 게 장애가 되면 그건 없애버리는 거예요. 또 정부가 장애가 되면 정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서양식입니다. 그런데 동양식은 서양식보다 훨씬 더 어, 본질적으로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켜 줍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면은 스스로 몸이 알아서 스스로 병을 치료하는, 고치게 하는 그런 방법이지요. 그건 전체적인 방법이고 또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술이 아니라 예방.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조국 문제는 분단 문제인데 때문에 생긴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병도 서양식으로 접근해서 부분적으로 또 잠정적으로라도 고쳐야지. 고치지 않으면 사람이 죽으면 곤란하니까. 그걸 하면 동시에 동양의학식으로 예방과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해. 제가 병원에 다니 보니까 들여다 보는 게 이 혈관 사람들이 혈관이 있고 그 다음에 어, 혈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너브 뭡니까? 너브 시스템이 있어요. 신경. 신경맥이 있죠. 신경맥 그러니까 신경맥을 보고 혈관의 모습을 보고 이제 몸이 어디 나쁜가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런데 혈관이 닿지 않고 신경이 닿지 않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써서 진통제를 쓰고 뭐 등등을 해서 치료를 많이 하고 저도 많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동양식으로 또 서양을 버리지 말고 서양도 하고 동양식으로 동양식은 이제 이 기맥 이 혈관이나 그런 그 신경의 기맥을 어, 초월해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기가 있어요. 기가 있어요. 어, 기가 통하는 그걸 그 줄을 맞춰서 침도 맞히고 또 엄마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 문제, 정치 문제, 병을 고치기 위해 이 두 가지 큰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조국에 분단만큼 어려운 병이 없습니다. 분단이 가져온 70년 동안 분단이 가져온 병들이 좀 굉장히 많죠. 제가 한 10대 쉽게 찾았습니다. 그래 그걸 우리 책에는 10개만 선별로 다루고 싶은데 그, 그것도 선택을 하고 윤 박사가 도와주시기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예, 선생님. 그게 이제 그 예, 선생님. 지금 이제 대강 선생님께서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비교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선생님께서 그 한반도는 병들었다. 누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10가지 병 중에서 오늘 뭐 하실 말씀은 제가 언뜻 들었을 때 그 빨갱이 병과 갑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싶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빨갱이 병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고 왜 그것이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고 또 갑질병이 과연 무엇이고 왜 그것이 한반도 미래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보병. 안보병이었나요? 네. 안보병. 네. 만 10개 중에 하나하나씩 따지고 하면 네. 시간도 들 뿐만 아니라 상당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우리 병은 한반도 병은 분단의 결과로 남은 것입니다. 분단이 일어났고 냉전이 그대로 있고 그게 분단을 극복 못했기 때문에 분단 극복이라는 것 반드시 통일을 안 해도 의식적으로 분단을 극복할 수 있거든. 극복 못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 제가 한 번씩 가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전부 다 빨갱이 병에 들었어요. 빨갱이는 죽여야 된다. 못 쓰겠다. 딱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빨갱이가 뭐냐 하면은 뭔지도 몰라요. 이북 사람은 다 빨갱이고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는 다 빨갱이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 그런데 빨갱이 그 의원이 1920년에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그때 이 사회주의가 그 삭을 타고 들고 있을 때 미국 사람이 특별히 싫어하는 것은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나오면 레드 스케어는 공포를 느낀다는 말이죠. 그 붉은 것에 공포를 느낀다.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1940년도에 들어가 더 고착화돼 가지고 레드 차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차이나가 생길 때 레드 차이나 그랬거든. 왜 그러냐? 빨갱이 중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 빨간 단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중국의 기대와 러시아의 기대가 빨간색 동치로 돼 있거든. 그래서 그건 한국에서 별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빨갱이라고 했다 하는 것을 제가 밝혀두고 싶습니다. 그래. 네, 그거는 질문, 윤세라 박사님이 질문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네. 예, 윤 박사. 네, 교수님. 교수님께서 빨갱이병을 1920년대 미국에서 시작한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빨갱이병은 진영 간의 대립의 산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반도에도 아직까지 빨갱이병이 이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한반도뿐만 아니고 한반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지금 빨갱이병이 사라졌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뭐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의 그런 흐름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빨갱이 병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은 어떤 사람들을 빨갱이 취급을 하면은 그 사람들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이 받지 않는 사람 죽이는 정당성을 빨갱이라는 데서 빨갱이는 말하자면 적이 아니고 그냥 원수가 아니고 악마다. 그래서 빨갱이는 곧 악마다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우리나라나 구라파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 그 사회주의 그런 식으로 하는 팔레스티니안 족속들을 빨갱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요새는 테러리즘. 빨갱이는 테러를 해먹고 산다. 그런 식으로 테러화 시켜가지고 빨갱이를 없게 만들려고 이렇게 애를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대한민국에 또 그렇고 한반도에 6.25 사변 때 그 공산주의자들이 전부 빨갱이로 해가지고 빨갱이는 어린애가 빨갱이가 돼가지고 크면은 큰 빨갱이. 그래 국민 학살이 그 원동기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빨갱이는 죽어야 된다. 빨갱이는 살 권리가 없다. 빨갱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책이 나오는 많겠지만은 대한민국 사람처럼 빨갱이를 악마화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남 때도 그렇고 그 한국 군인들이 가서 월남 사람들을 많이 무차별하게 죽였죠. 빨간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갱이 병 들은 사람이 지금도 많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고칠 수 있어요. 빨갱이 그 인류 역사에서 어디서 나왔나,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하고 빨갱이에 대한 이론이 있어야 됩니다. 이론이 있으면은 빨갱이 그 병을 낮추는데 도움이 서양의학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고 동양의학적으로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그 빨갱이를 설명해 주시면서 적이나 원수를 넘어 악마가 되는 형상, 그리고 빨갱이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생명까지 이제 경시할 수 있는 그런 또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가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언뜻 안치환 씨의 빨갱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그 안치환 예, 씨가 저번에 광화문 광장에서 몇 예, 년도인가 하여튼 공개적으로 빨갱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인생에서 제일 힘들고 무섭고 오래 남는 말이 빨갱이였다고 그것이 딱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 예. 빨갱이란 말이 저희 나라의 모든 사람들 마음에 깊게 이렇게 침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빨갱이라고 할 때는 자기는 빨갱이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럼, 그것을 왜 자기는 빨갱이가 아니고 저 사람은 빨갱이라고 그럴까를 그 구분이 뭘까라고 할 때 내가 싫어하면 또 북한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면 그런 것까지도 빨갱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세미나 장소에서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니체의 그 역사관을 얘기하면서 초월적 역사관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과거를 극복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안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6.25를 잊지는 말아야지만 6.25 기억 속에서 살지 말자라고 했다가
엄청나게 이 빨갱이 세대를 제가 받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말을 못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그 민주주의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역사를 옳게, 네, 그래서, 말씀 이어서 예, 해주시죠. 네. 역사를 곡해를 해도 안 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도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대로 역사를 봐야 되는데, 음, 그, 그 사회주의자들이 칼 막스를 포함해서 자기는 발견이라고 생각을 안 했죠. 우주를 참 구제한다고 생각했죠. 사회주의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발견이 병이 들리면 발견이를 잡아 죽이지만 발견이 병이 안 걸리고 발견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북에는 다 발견이 병이 안 걸리고 다 발견이 됐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치료를 한 방법에서 여론화 시켜가지고 발견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으며 어디서 잘못 나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알아야 될 겁니다. 발견뿐만 아니라 비슷한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똑같은 말은 없습니다. 다 차이가 제가 발견이 병에 들리고 안보병에 들리고 그러는데 안보병하고 발견병은 또 다르지요. 그건 안보일 하면서 오늘은 상식적으로 10가지 병을 우리가 그렇게 있구나. 박 교수가 10개를 생각했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하나 짚어가는 것은 이다음부터 다음 시간부터 했습니다. 예.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예, 오늘은 선생님, 이거 원고 그런 데는 음, 오늘 원고. 프로덕션이니까 제가 중요한 거는 발경의 변이 뭐며 어떤 게 있으며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고쳐야 되겠느냐 그걸 1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2장에 들어가면 우리 이걸 어떻게 고치겠느냐 1장 관계되지만 고치겠냐 어떤 밴드들을 붙여야 내가 어떤 수술을 해야 되겠냐 어떤 걸 끊어낼 건 끊어내야 되겠냐 그런 얘기를 하고 셋째로는 동양의학에서 전체적인 건강 그러니까 모습이 그럴듯하게 어떻게 통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70년 동안 분단됐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죠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건 해야 되느냐 그건 질문 자체가 어, 가족이 만나야 가서 같이 살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통일은 하나의 옵션이 아니고 하나의 임페러티브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셋째 장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가 그 패러다임의 대략 모습을 13가지로 그 성격을 고명을 했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바람을 제가 동양식으로 건전한 사회를, 통일 국가는 건전한 국가라 해야 됩니다. 어떤 게 건전한 사회냐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셋째 장에 신경을 좀 써서 제가 좀 길게 그 착실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래, 다른 두 분, 세 분 방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좀 말을 유연하게 해서 시장성이 있고 대중적인 인기를 받을 수 있느냐, 그 신경을 좀 써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은 이제 서론, 그 도입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부터는 1장, 2장, 3장 순서대로 선생님의 말씀과 질문을 이제 겸해서 이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어떠세요? 힘드세요, 선생님 좀? 힘 안 들어요? 힘 안 들어요? 몸은 어떠세요? 컴퓨터가 이게 내 말을 안 들어서 신경질 나지요. 아니, 컴퓨터 잘 못 맞지. 잘 내 말 안 들어요. 이제 들려요. 네. 지금도 오늘 또 보통 내가 쓰는 카메라를 하지 않고 그냥 떨어져가 있는 카메라를 사용하거든. 그래, 그건 내가 은퇴하기 전에는 조교도 있고 뭐 젊은 교수들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여기저기 있다가 이제 그 사람들 다 사라졌고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은 보자 장뭐고 장유선 교수 잘 알아요. 그래도 물어보면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라 그러는데 그 말 못 알아듣겠다고. 좀 어려워. 그 나이가 내가 있으니까 세대 차이도 그런 데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 마치기 전에 더구나 서울에 계신 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사랑방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저희 자서전이거든. 자서전.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걸 쭉 열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리를 해서 이분처럼 세 분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말이 되도록. 네. 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좀 도와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 네, 그러면 오늘은 네, 여기서.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오늘 박한식 교수님께서 한반도 남북한 평화 통일을 저해하는 10가지 열병, 그 중에서 특별히 첫 번째 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이호규 교수님께서 빨갱이 병, 이것이 제일 큰 병 아닌가 생각해서 꼬집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한일 교수님도 그 빨갱이 병의 그 역사적 배경과 기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고, 윤세라 박사님은 그 빨갱이 병이 한반도 우리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웃나라 혹은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우리 박한식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베트남이든 또 이스라엘이든 다 세계의 그
레드, 붉은 빨갱이의 그 시그널, 그거를 적대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악마로 규정하고 다 죽여도 무방하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보편적인 이데올로기로 갖고 가는 그런, 좋지 못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 빨갱이 병에 대하여 그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제2장에서 다음번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리라 기대됩니다. 그렇죠? 네. 예.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그 먼 나라, 지구 반대쪽에 있는 나라에서 줌이라는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얼굴을 뵙고 대화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우리 박한식 교수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우리 한 2주 후가 되나요? 2주 후에 우리가 선생님하고 약속을 해서 약속한 시간에 다시 또 제2차 시간을 우리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함께 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쓰는 걸 보충시키고 수정할 거 있으면 해서 자꾸 보내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럼 오늘 좀 쉬세요. 이제 사랑방 때 만날게요. 예, 예, 다음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